안녕하십니까. 금일 항만 주도 메탄올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및 활성화 추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울산항공사 물류영업부 김병구 부장입니다. 먼저 국외 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고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근본 발표는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울산항 개요, IAPH 국제항만협회, 글로벌 항만 및 주요 항로, 북유럽 및 발틱해 녹색 해운 항로, 글로벌 연료 공급 항만으로서의 경쟁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항의 세계 최초 그린 메탄올 컨테이너선 연료 공급 성공 사례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울산항 개요입니다. 울산항은 국내 3위 항만으로 또 연 2억 톤의 물분량을 처리하고 그중 약 1억 6천만 톤이 원유, 석유화 제품 등인 액체 화물 중심 항만입니다. 특히 액체 화물 물동량 기준 싱가포르, 로테르담 항만, 휴스턴 항만과 함께 세계 4대 액체 화물 중심 항만으로 허브 항만으로 널리 세계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울산항에 관한 부분은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항만협회 IAPH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APH 국제항만협회는 전 세계 84개국 177개 항만이 가입되어 있고 유엔 산하 5개 기구의 NGO 협의 지위를 부여받아 세계 항만의 목소리와 의견을 내고 있는 글로벌 항만 협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WPSP는 IAPH가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지속가능 항만 프로젝트 플랫폼이며 그리고 또 그 플랫폼 사업 중 하나가 WPCAP 세계 항만 기후행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WPCAP에서는 기존 하석 연료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전환에 맞춰 선박 연료 시장에서의 항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PRL, 포트 레디니스 레벨을 수립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PRL은 항만 연료 준비 태세는 친환경 선박 연료 전환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툴입니다. 해운사를 비롯한 혹은 연료 공급사, 모든 친환경 선박 연료 밸류체인에서 밸류체인 이해관계자가 항만에서 연료를 공급 혹은 수급받고자 할 때 해당 항만이 연료 공급이 가능한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통적이고 투명하게 연료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항만에 대한 연료 공급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총 9단계로 나눠져 있고 연료별로 준비 태세를 구분합니다. 사실 PRL 부분은 친환경 선박 연료 대부분이 저인화점 연료로서 폭발의 위험이라든지 또 기존 화물 하역과는 다른 벙커링 안전 절차 등을 수립해야 되고 또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이 항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감안할 때 반드시 PRL 부분이 체크되고 공유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네, PRL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다음 챕터는 글로벌 항만 및 해운 항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항만이 친환경 선박 연료에 대해 선도적으로 준비에 나서야 할까요? 슬라이드 내 보시면 전 세계 컨테이너 주요 항로 지도가 있습니다. 빨간 박스가 이제 저희 국내 항만이 위치하기도 한 동부아 지역인데요. 주요 항로에 위치한 항구는 약 20개 정도인데 그중 13개가 아시아에 그리고 특히 10개가 빨간 박스의 동부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부아 지역이 경쟁이 치열하고 또 이 표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동부아 지역에서 중국 항만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항만은 탄소 중립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이런 부분 외에도 동부아 지역과의 동부아 지역 내에 있는 항만과의 기항지 선사의 기항지 결정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비단 울산항이 문제가 아니라 부산 그리고 광양 그리고 인천 등의 국내 항만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왜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번 챕터 북유럽 발틱 녹색 해운 항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해관계자가 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좀 설명을 하고, 또 글로벌 항만 그리고 좀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녹색 해운 항로에서 각 항만의 연료 준비 태세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 발틱 녹색 해운 항로는 로테르담 항만을 비롯한 북유럽 발틱 5개 항만 간 항로 운송 시에 저탄소 무탄소 항로를 사용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사전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항만별로 연료 준비 태세를 평가했는데, 뭐 글로벌 벙커링 항만이 로테르담 항만의 연료 준비 태세만 살짝 살펴본다면 2022년 기준 일반 메탄올은 7, 바이오 메탄올은 5, 2025년 일반 메탄올은 9, 바이오 메탄올 8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이게 세계의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을 선도하는 유럽 쪽도, 유럽 항만도 준비 태세가 완벽하지 않고 준비 중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연료 밸류체인은 연료 공급자부터 선주, 하주까지 많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항만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실 친환경 선박 연료를 공급하려면 관련 항만 인프라, 그리고 안전 절차, 또 기존 제도의 개선 혹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항만은 해운 해선들과 과치사슬 구성을 연결하고 또 무탄소, 저탄소 연료를 확산하고 견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협업기관 과치사슬 형성은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녹색 해운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밸류체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그리고 조금 이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항만이 해야 될 역할을 좀 더 살펴본다면, 항만이 시장의 촉진자 혹은 조정자가 되어 연료 공급자, 해운회사, 화주간,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나가며 최초 시장 진입자에겐 인센티브 제공 혹은 필요한 경우에 정보 공유 플랫폼 혹은 정보 공유 역할, 그리고 기타 관련 정보 시스템에 대한 수립을 시스템 구축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돼야지만 연료 준비 태세를 비롯해서 항만이 그 친환경 선박 연료에 대한 그런 중심 항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실 저희 나점 연료는 친환경 선박 연료가 대부분입니다. 친환경 선박 연료 대부분 저희 나점 연료입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많은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규제 완화 그리고 안전 수립이 필요한데, 이 역할은 항만 당국이 가장 잘하는 분야이고 또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만 당국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 친환경 선박 연료가 위험하다고 항만 당국이 연료 공급을 승인을 안 해준다면 아무리 준비가 잘한다 하더라도 그 해당 항만에서는 연료를 공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절차를 수립, 뭐 이런 역할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항만이 주도해야지만 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시장에서 그 해당 항만이 뭐 좀 더 그 해운 이해관계와 함께 이게 뭐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챕터는 글로벌 메탄올 연료 공급 항만으로서의 경쟁력 챕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메탄올 생산량이 0입니다. 전량 수입을 하는 수입국입니다. 연간 약 200만 톤을 수입하고 있고, 이 중에 60%인 220만 톤을 울산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입량에는 집계가 되지 않지만 울산 소재하고 있는 탱크 터미널에 일시 보관 후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 한적 운송하는 한적 화물도 다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연료 공급 항만이 싱가포르항을 기준으로 본다면 싱가포르 항만은 약 60만 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뭐 단순 비교하자면 울산항이 메탄올 보관 공급 인프라가 2배가 더 잘 구축되어 있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메탄올은 기존 석유를 탱커에 보관하거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없고 반드시 메탄올 전용 탱크 그리고 관련 인프라에서만 보관, 운송, 하역이 가능합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 유해화학 물질이기도 하고요.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관련 인프라가 상당히 메탄올 연료 공급하는 중요한 부분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싱가포르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나을 게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조금 더 글로벌 연료 공급 항만인 로테르담 항만과 싱가포르 항만의 메탄 연료 공급량 및 준비 태세, 그리고 연료 양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항만은 전년 4,700만 톤의 벙커링 물량을, 로테르담 항만은 약 1,100만 톤의 벙커링 화물을 취급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제 벙커링 산업이 전체 그 경제 기여도가 한 30% 차지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경제 기여도를 벙커링 산업이 국가에 차지하고 있고, 또 세계 1위 항만, 벙커링 항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연료유 시장에서 본다면 절대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내 4대 정유사가 있고, 이 4대 정유사 모두 연료유를 생산, 보급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연간 한 700에서 900만 정도의 벙커링 화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한 350만 톤 내외, 울산 같은 경우에 한 150만 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항만 합치면은 한 500만 톤 내외가 될 것인데요. 사실 상당히 많은 수치지만 이게 싱가포르나 로테르담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탄올 벙커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전년도에 울산항은 8,800톤, 로테르담 항은 1,500톤을, 그리고 싱가포르는 처리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메탄올 벙커 연료 준비 태세 역시 로테르 항만은 전년도에 7, 울산항은 6이라고 검토되었고, 사실 전년도 벙커링 양으로만 본다면 울산이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될 수 있으나, 울산은 여전히 로테르담 항에 비해서 안전절차 수립 등이 조금 늦게 좀 추진되고 있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연료 공급 시장의 큰 차이도 불구하고 친환경 선박 연료 특성상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시장을 선점한다면 충분히 더 높은, 더 많은 벙커링 화물을 공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연료 공급 시장에서 울산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금 미미하지만 메탄올 벙커링은 전혀 다른 시장이니까요. 사실 로테르담 항만과 싱가포르 항만이 글로벌 벙커링 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지정학적, 금융, 정책 지원, 그리고 여러 이유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저는 선박 입출항, 그 선박 타입의 입출항 척수를 조금 봤습니다. 로테르담, 싱가포르 항만 둘 다 컨테이너 액체화물 시장에서 세계 탑을 달리는 항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 선박, 케미컬 선박, 원유 선박 이런 부분이 다 많이 지금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박들이 충분하게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또 벙커링 산업이 집접화되기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과 거리가 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100km 이내면 국외에서는 하나의 항만 권역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울산항과 부산항의 거리를 고려한다면, 또 기존 부산항의 메탄올 항만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부산항의 항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울산항의 메탄올 그리고 기타 친환경 선박 연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항에 새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 구축되어 있는 울산항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시간 면에서나 비용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표에서 보시다시피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부산항과 의차함 항만으로서의 울산항의 선박 입항 척수를 합친다면 로테르담보다 더 나으면 나을지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울산항은 세계 4위 액체화물 항만이고 세계 5대 탱크터미널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탱크터미널 산업은 석유화학 제품, 원유 등의 액체화물의 상업적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세계 5대 탱크터미널 클러스터는 로테르담 항만이 포함된 ARA 지역, 휴스턴 지역, 싱가포르항, 울산항, 푸자이라 항만으로 탱크터미널 탑5 클러스터가
액체 화물 탑5 항만이기도 합니다. 울산항에는 보팍, 오드페, 정일스토드 해븐 등 글로벌 탱크 터미널 12개사가 위치하고 있고 그중 3개 탱크 터미널에서 약 18만 킬로리터의 탱크 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항만 내 세계 최대 그리고 메탄올 1위 선박 건조 역량을 수주 실적을 갖춘 HD 현대중공업, 현대 미포조선이 위치하고 있고 현재 약 18척 선박이 건조 중이기도 합니다. 또 SK에너지, SO일 등 정유사 2개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탄올 선박 인도되는 울산항 그리고 기타 시설 인프라가 집적화된 울산항이 사실 메탄올 새로운 신시장에 선점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메탄올 연료 시장 선점을 위해서 울산항은 전년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메탄올 연료에 대한 컨테이너 선박 세계 최초 벙커링 실증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년도부터 탱크 터미널사 투자 유치를 통한 보관 및 저장 시설 확충, 한국 선급과 메탄올 벙커링 기술 협력,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그리고 메탄올 벙커링이 유치가 결정된 이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TF 구성을 통한 준비, 메탄올 벙커링 안전 절차 수립 등 정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금년도 7월 세계 최초로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의 메탄올 및 바이오 디젤, 그린 메탄올 및 바이오 디젤 연료 공급을 울산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영상 보시면 사실 올해 상반 기준에 우리나라 규정에나 인프라에서는 선박을 통한 10-10 벙커링이 그린 메탄올 분야는 어려운 시정이었기에 액체 화물 부두인 돌핀 부두에 컨테이너 선박을 접안시켜서 탱크 터미널에서 직접 연료 공급하는 PTS, 파이프 투 십, 포트 10을 하는 도전을 하였으며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노력 아래 문제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케미칼 부두인 돌핀 부두에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이 접안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난 뒤에 파이프를 통해서 선박의 연료가 공급되었습니다. 참고로 바이오 디젤은 10-10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선박은 이렇게 울산을 시작으로 상하이,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포트사이드, 그리고 롯테르담만을 거쳐서 9월 14일경 코펜하겐에 도착해서 명명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명명식 참석을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화면으로 영상으로 발표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세계 항만,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항만과의 치열한 선박 연료 공급,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주도권 경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산업이 발전하고 탄소 중립 위에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 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항만 주도의 메탄올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다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울산항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협력해서 세계 시장에서 메탄올 연료 공급 항만으로서의 울산항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부족한 발표를 마치며 다시 한번 직접 대면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발표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